남자복 없는 여자 관상 특징 5가지. 관상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학문으로 얼굴의 생김새를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세를 해석하려는 시도예요.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개인의 노력과 환경이 운명을 결정하는데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고 정도로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전통 관상학에서는 얼굴의 각 부위가 인생의 다양한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이마는 초년운과 지혜를, 눈은 중년운과 인간관계를, 코는 재물운을, 입과 턱은 만년운과 자식운을 나타낸다고 해석하죠. 그 중에서도 연애운이나 결혼운과 관련해서는 특정 부위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하지만 이런 관상학적 해석을 받아들일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해요. 외모로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단정하는 것은 편견을 만들 수 있고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재미있는 읽을거리 정도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첫째, 인중 부위의 특징입니다. 전통 관상학에서 인중은 연애운과 자식운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위로 여겨져요. 인중이 짧거나 흐릿한 경우 이성과의 인연이 약하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감정 기복이 크고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연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도 봐요. 관상학적으로는 인중이 깊고 길며 또렷한 것을 좋은 상으로 여기는데 이는 생명력이 강하고 자식운이 좋으며 이성과의 인연도 원만하다는 의미로 해석돼요. 반대로 인중이 너무 짧거나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얕으면 생식 능력이나 이성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인중의 모양은 유전적 요소나 성장 과정에서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연애나 결혼의 성공 여부는 외모보다는 성격, 가치관, 소통 능력, 상호 존중 등이 훨씬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둘째, 눈꼬리의 각도와 관련된 해석입니다. 전통 관상학에서는 눈꼬리가 지나치게 올라간 경우를 강한 인상으로 보고 이것이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석해요. 특히 여성의 경우 눈꼬리가 너무 올라가면 남성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워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런 해석의 배경에는 눈꼬리가 올라간 모습이 강인하고 도전적인 인상을 준다는 관점이 있어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여성에게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강한 인상을 주는 눈매를 부정적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기준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강인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개인의 개성과 매력은 단순히 눈매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눈꼬리가 올라간 매력적인 연예인들도 많고 이런 눈매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셋째, 입모양의 비대칭성에 대한 관상학적 해석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입이 비대칭이거나 삐뚤어진 경우 말실수를 자주 하거나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특성이 인간관계, 특히 연애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입은 소통의 도구이자 감정 표현의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관상학에서는 입모양을 통해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을 판단하려고 해요. 입이 반듯하고 균형이 잡힌 것을 좋은 상으로 보고 비대칭이거나 삐뚤어진 것을 좋지 않은 상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입모양의 비대칭성이 소통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의사소통 능력은 성격, 교육, 경험, 노력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외모와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오히려 약간의 비대칭성이 개성있고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아요. 넷째, 코의 형태와 관련된 해석입니다. 관상학에서 코는 주로 재물운과 연결되어 해석되는데 코끝이 뾰족하거나 들창 코인 경우에는 재물운은 있어도 배우자운이 약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특히 코끝이 너무 뾰족한 경우에는 성격이 날카롭고 까다로워서 이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들창코의 경우에는
재물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어서 연애 관계에서 실수를 하기 쉽다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이런 해석들은 코의 모양과 성격적 특성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전통적인 관상학의 관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코의 모양과 성격이나 운세 사이에는 과학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코의 형태는 주로 유전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개인의 매력이나 성격과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다양한 코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섯째, 광대뼈와 얼굴형에 대한 관상학적 시각입니다. 전통 관상학에서는 광대뼈가 크고 돌출된 얼굴형을 자립심이 강하지만 남성과의 주도권 다툼이 생기기 쉬운 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해석의 배경에는 강인한 인상을 주는 얼굴형이 전통적인 여성상과 맞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광대뼈가 발달한 얼굴형은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하는데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특성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 과거에는 여성에게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강인한 인상을 주는 얼굴형을 부정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기준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이 더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부부상으로 여겨지거든요. 광대뼈가 발달한 얼굴형도 개성있고 카리스마 있는 매력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관상학적 해석들을 접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해요. 첫째, 관상학은 하나의 문화적 전통이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관상학에는 그 시대의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어요. 둘째, 외모로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편견들이 자신감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 수 있거든요. 셋째, 진짜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이라는 점이에요. 연애나 결혼의 성공은 서로에 대한 이해, 존중, 사랑, 소통 능력 등에 달려있지 얼굴 생김새와는 관계가 없어요. 넷째,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획일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관상학은 재미있는 문화적 유산이긴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가치나 가능성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진정한 복과 행복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가짐, 타인에 대한 배려, 자기 개발에 대한 노력,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 외모보다는 나의 진심과 인격을 보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관상학적 해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가진 고유한 매력과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